공통수학. 천기누설 기출 고대기. 자, 해볼까? 자, 이제 기말범위죠. 방정식, 고차 방정식부터, 그죠? 부등식. 여기 부분 기말범위는 좀 양이 좀 적어요. 계산도 좀 적고 경우의 수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아마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부분은 좀 열심히 해서, 그죠? 경우의 수에서 좀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하고 이런 계산 문제를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가보자. 자, 동그라미 친 문제, 보통 이제 4점이라고 적혀져 있는 문제 위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3점짜리도 가끔 괜찮은 문제는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누이 말하지만 여기서 엄청 나와요. 문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다 외우세요. 그리고 요 방정식, 부등식은 뒤에 킬러 문제가 있는데, 킬러 문제는 어차피 시간 관리가 안 되면 공부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61번 딱 거기까지만 풀면 될 것 같아. 61번 킬러 문제는 뒤에 나와 있는 완전 킬러는 배제할게요. 뭐 프린트에는 문제 있고 답안지에도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은 스스로 공부하고 모르면 담당 선생님한테 질문하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 괜찮은 문제면 나올 것 같아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려워서 나온 게 아니라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요렇게 있어, 그지?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그죠? 그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래. 좀 봐봐, 1번. 자, 생각을 해보자. 식이 인수분해가 됐죠. 인수분해가 이미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줬어요. 한쪽은 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불편한 식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거의 근이 뭐래? 1하고 알파랑 베타래. 1하고 1은 오픈됐고 알파 베타는 노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이 한 근이 여기에서 한 근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두 근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지? 한 근이 A고요. 얼마고 얼마래, 그지? 얘랑 근이 같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편하게 봅시다. 요 근이 1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A가 1일 수도 있지. 아니면 A가 1이 아닌 경우도 있죠.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건 F는 없잖아, 그지? 괜찮아? 맞죠? A가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이 근이 1이라는 근이 이 녀석의 근일 수도 있고, 그죠? 이 녀석의 근일 수도 있으니까 F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근이라고 하면은 A가 1인 거고, A가 1이 이 친구의 근이라고 친다면 A는 1이 아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제일 중요한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쉽죠? 자, A가 1이라고 칠게. A가 1이면 끝났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2차식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꼴 0이 되는 거고, 이 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겠지. 괜찮아? 그러면 이 알파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인데, 문제에서, 그죠? 실근이라는 조건이 있어, 그지? 이거 실근 같지 않죠? 딱 봐도 알죠?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0보다 작잖아, 그지? 혹은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다, 그지? 그럼 a가 1이 아니란 얘기네. 그럼 a가 1이 아니란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거의 근이 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1이란 얘기겠지, 그지? 예, 그거만 따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이 1이니까, 그지? 저 2차 방정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그래서 1 더하기 1 빼기 3a 더하기 4는 0이 된다, 그지? 그럼 6 빼기 3a는 0이니까 a는 2가 된다, 그지? 그럼 a가 2라고 치면, 자, a에다 2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이 되고,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의 요게의 근은 2가 나오고, 여기의 근은 1하고 4가 나오지. 그 문제에서 1 이외의 근은 2하고 4니까 뭐 얘가 알파가 된다면 얘는 베타가 되겠지. 그럼 알파 베타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겠죠. 이런 문제 나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나옵니다, 이거. 다음 문제 할게요. 자, 3번 문제 해볼게요. 자, 위의 문제랑 좀 비슷하죠. 예, 비슷한데 얘는 좀 달라요, 분위기가. 왜 다르게? 얘는 K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왜? 아니, 근이 나왔잖아, 그죠? 열자법 쓰면 되지,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집어넣어볼까? 1 더하기 K 플러스 1 더하기 4K 마이너스 3 더하기 K 더하기 7이 0이 되겠지? 그러면 4K 이렇게 더하니까 6K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6은 0이 되네, 그지?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k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죠? x 3제곱 0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 되죠. 그죠? 자, 조리제법 써가지고 나머지 금방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조리제법을 암산으로 합니다. 그죠? 부럽죠? 너희들도 암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x제곱이고 플러스 x가 될 테고 마이너스 6이 돼요. 네, 하면 돼요. 암산해봐.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나머지 근이 얼마가 되는 거야? 나머지 근이 2하고 마3이 되니까 그지? 두 근의 차이는 5가 되겠지? 이거 두 근의 차이로 보는 거잖아. 그지? 답은 5가 되겠다. 자, 3번 문제는 1번이랑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1번이랑 유사한 문제였지만 접근 방식이 달라서 풀어준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7번. 자, 한근 요것도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요. 뭐 옛날 문제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죠? 많이 봤어요. 실제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야. 자, 이 3차 방정식이 그죠? 허근을 갖는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오케이. 기억해. 매크로야, 매크로.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아까 얘처럼 근을 준다. 그지? 이건 진짜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거의 테크닉, 거의 뭐 일상입니다. 일상. 그러면 야, x 3제곱 이거 인수분해 뭐로 될 것 같아? 얼마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아? k를 죽이는 x값 집어넣어야죠. 딱 보니까 1 집어넣으면 되겠네. 1 집어넣었더니 1 사라지네. 그지? 그럼 나는 조리제법을 뭐로 한다? 암산으로 한다. 그죠? x제곱이고 플러스 k가 되고 kx가 되고 플러스 k.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너네들도 노력하면 조리제법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자, 여기서 실근이 나왔어. 이게 그지? 이게 실근. 근데 문제에서 이게 허근을 갖는데 그럼 허근 가지면 여기가 허근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요게 한 허근이 z라고 치면 당연히 허근은 무조건 혈례근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그지? 그죠? 그러면 두 근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z랑 z 바란 얘기니까 두 근의 합이잖아. 그지?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좋은 거 있잖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k인데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k는 얼마가 된다? k는 2가 된다. 너무 쉽죠? 그죠? 땡큐. 이런 게 사정이면은 감사하죠.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내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 너네들도 좋아했으면 좋겠다. 자, 어떻게 푸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도 풀어요. 여러분, 근과 계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 근계수 한 문제 나오겠지.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3차 방정식 근계수를 모르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야, 지금까지 왔는데 3차 방정식의 뭐 이 근계수 공식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면 아이고 어떻게 말을 해주잖아. 칭찬을 해야 하잖아. 어떻게, 그지? 예, 그죠? 대충 내 마음 보이죠? 예, 강한 욕을 했어요 지금 마음속으로.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걸 물어보거나,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뭐 감마 제곱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죠? 이때는 그냥 이거 빨간색 조건 이용해서 이렇게 풀면 돼요. 곱셈공식 변형 문제잖아. 그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떨까? 괴롭지. 너네들 이렇게 물어보면 괴롭잖아. 왜 괴로워? 귀찮지. 모르진 않지만 귀찮지. 전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봐. 잘 봐. x 3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지. 근데 이거의 근이 뭐다? 알파, 베타, 감마다. 자, 내가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 잘 보세요. 인수분해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죠? 또 여러분도 막 인수분해 하라고 하니까 막 대입하고 막 그러잖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근을 줬을 때의 인수분해는 숫자로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근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근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지? 아니, 뭐 출제자가 줬는데 무서울 게 뭐 있어. 그 수학 세계에서 출제자는 신이야, 신. 그죠? 야, 신이 이거 써먹으라고 줬는데 이거 못 써먹으면 바보 아니야? 내 뒷배가 신이야, 신. 얼마나 좋니? 그지? 이해 갔지, 뭔 말인지. 그럼 여기다가 하면 여러분들이 같은 항등식의 관점이거든요. 연습 좀 해볼게요. 항등식이니까 x에다 뭐를 집어넣으면 똑같잖아.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이 오른쪽에 집중하세요, 얘들아. 오른쪽에. 왼쪽 말고 이 오른쪽 모습을 보세요. 오른쪽 모습을.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이구. 1 집어넣으면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1 빼기 감마는 여기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빼기 3 빼기 4가 나오겠지. 얼마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할 거 없이 이 식에다가 1만 집어넣은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지. 2 집어넣으면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2 빼기 감마가 나온다는 얘기지.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8 마이너스 6 빼기 4가 나오겠지. 그지? 되게 쉽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얼마 빼기 알파, 얼마 빼기 베타, 얼마 빼기 베타 똑같은 값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입하는 거야 그냥 그 숫자를. 이해 갔죠? 이게 1단계야. 이게 1레벨 1이다. 근데 지금 발견한 사람 있을 거야. 눈치 빠른 사람. 선생님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더하기인데 안 되지 않나요? 그래 안 되지 이거는. 레벨 2야. 그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수분해를 이쁘게 하더라도 이쁘게 하더라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 앞에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거든. 그지? 그래서 장난질을 한번 칠 거예요. 장난질을. 만약에 플러스를 물어본다면 아무 때나 장난치는 건 아니고 레벨 2로 갈게요. 이제 레벨 2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인수분해 할게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저식을. 이거지. 여기가 x 빼기 알파고 x 빼기 베타고 x 빼기 감마가 되는 건데, 그죠? 자, 이걸 억지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잖아, 얘들아. 여기서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뽑아내. 그럼 마이너스 뽑아내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x를 뽑아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감마가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식은 복잡하지만, 자, 마이너스가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마이너스가 3개 남았으니까 마이너스죠? 됐죠? 이 식을 이용합니다. 바꿨잖아.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앞에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1 집어넣어볼까? 1? 연습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아직 안 보이면 1 집어넣으면, 잘 봐. 1 더하기 2 빼기 3 빼기 4는, 그지?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감마. 일단은 뭐가 위에 거랑 같은 답이 나오긴 하지만 얘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게 되게 괜찮은 고무적인 일이 되겠죠. 그럼 이제 뭘 대입해야 되는지 보여? 얘들아 봐. 요거 물어봤어. x에다 뭐를 집어넣어? 여기 x에다 뭐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당연히 마삼을 집어넣어야죠. 자, x에다가 마삼을 집어넣으면, 그죠? 마이너스 27 플러스 18 플러스 9 빼기 4는 마이너스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기 때문에 3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이해 갔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드디어 나왔죠. 네, 레벨 2짜리입니다. 그럼 요 녀석만 남기고 정리해주면, 그죠? 요 계산하면 이게 사라지고, 마사가 되네? 그럼 마이너스 넘겨주면 4가 되겠다. 그지? 깔끔하게 4가 되겠다. 그지? 이 문제는, 이게 플러스네요. 그죠? 마사가 되겠다. 그지? 이 문제는요, 나보고 풀라고 시키면 10초 컷입니다. 10초 컷. 오케이? 난 알거든. 다시 한번 내가 여기다 풀어볼게, 얘들아. 너네들 연습을 해서 10초 컷 만들라는 얘기야. 내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요거 플러스구나. 그럼 나는 바로 밑에다가 이걸 적어. 뭐 원래는 적지도 않아. 그냥 진짜로 하면은 화살표로. 얘는 마이너스 뽑아낸 모습을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x 플러스 감마. 그런 다음에 얘랑 좀 비교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마삼. 그죠? 3이 돼야 되는 거잖아. 아, x에 3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끝. 예, 이렇게 풀어버리고 말아요. 좀 옛날 문제긴 하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근계수 관계에서 그나마 아이들이 좀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이 정도 문제. 이런 거 내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거 내겠지 않을까? 그죠? 다음. 자, 뭐 비슷한 문제인데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한 근이 오메가. 이거 오메가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그냥 W라고 읽을게요. 인수분해. 자, 얼마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보이죠? 자, 인수분해 갈게요. x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오호.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네. 그지? 인수분해도 안 돼. 이거 오메가도 아니고 뉴도 아닙니다. 지금. 맞죠? 되게 불편한 이상한 허수가 나왔네. 그지? 여튼간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꼴 0에 근이 그냥 한 근이 떠물고 w 봐요. 얘 같죠? 그러면 w 더하기 w 반은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2가 되고요. w 곱하기 w 반은 얼마가 되는 거야? 또 이것도 2가 되겠다. 그지?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럼 이 식을 최대한 좀 이용을 해볼게. 좀 지저분하잖아, 이 식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잖아. 나도 모르겠다. 그지? 그래서 얘를 좀 안에 있는 알맹이를 좀 내가 좀 전개를 한번 해볼게. 그럼 w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건 얼마야? 이거는 2가 되겠다. 그지? 빼기 w가 되네. 오호, 야, 재밌다. 야, 그지? 2 빼기 w 얼마요? 그럼 w 바가 되겠네. 그지? 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되게 신기한데 w 바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 w 바의 n 제곱이 256이 된다.
그죠? 이 2차 방정식의 허근의 n제곱이 256이 나오는 어떤 자연수 n값을 구해라. 얘들아, 이런 거 뻔뻔합니다.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라든지 뉴 이런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넘버즈라고 했죠. 넘버즈라고 해서 내가 너희를 가리켰던 거 있잖아. 그지? 보통 3번, 그죠? 4번, 6번 가리켰죠. 그죠? 근데요, 딱 봤을 때 넘버즈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잘 변형을 하면 넘버즈의 친척들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8번, 그지? 12번 추가로 더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넘버즈가 아니면 반복 그 믿음을 가지고, 그지? 어차피 이 틀에서 못 벗어나. 고교 수학은 이 넘버즈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노가다 하세요. 노가다 해서, 그죠? 어떤 실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 그게 제일 빨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애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6제곱 12제곱까지 한단 말이야. 근데 믿음이 없는 친구들 있지,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게 불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질 않아요, 아예. 그래서 해보자. 일단은 오메가 바나 오메가나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어요. 오메가 바나 오메가나 뭐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켤레그리니까 아무거나 써도 괜찮거든. 사실은 그냥 오메가 쓸게. 오메가. 그러니까 오메가는 지금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봐봐, 이거잖아. 그럼 뭐 하면 되냐? 그냥 이렇게 넘기면 돼. 그지? 그래서 오메가를 곱해. 오케이? 차수를 하나씩 올려가자.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2차식 유도할 때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2오메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4오메가, 2오메가 빼기 4가 되지. 안타깝게도 뭐 실수는 아니죠. 오메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하지 뭐. 그지? 오메가 한 번 더 곱해. 그럼 2오메가 제곱 빼기 4오메가가 되겠지. 그지? 맞죠? 오메가 곱했으니까. 그 2오메가 제곱 빼기 4오메가인데, 오메가 제곱이 2오메가 빼기 2니까 야, 4오메가 사라졌다. 땡큐. 그죠? 그럼 마사네. 아, 요건 넘버즈인데 4번에 관계되어 있는 넘버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나온다니까. 그러면 오메가 4제곱이 마사니까 5제곱 구하는 게 아니라 제곱해버려. 오메가 8제곱은 제곱하면 16이죠. 16은 2의 4제곱이지. 이렇게. 그죠? 여러분, 256이라는 숫자는 알아야 돼요. 256이라는 숫자는 16의 제곱입니다. 그죠? 16의 제곱이에요. 양면 제곱하면 오메가의 16은 16의 제곱이니까 256이 나오지. 그럼 끝났네. 16이네. 그지? 이런 식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 넘버즈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이유는 넘버즈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넘버즈의 친척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럴 때 필요한 건 믿으라니까. 예,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뒷배가 있어. 이렇게 수학에서 뒷배가 있는데 그 뒷배를 통틀어서 보면은 3번, 4번, 6번, 8번, 12번 이 범위 안에서 주기가 나와.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알았니? 믿으세요. 자, 10번 문제 갈게요. 4차 방정식이다. 그지? 4차 방정식.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참고진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런 고차 방정식에서는 이 4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내가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이거 좀 필기 좀 잘 하시고요. 요약을 잘 하세요. 일단은 그냥 4차 방정식은 아니고 4차 방정식인데 DS입니다. 더블 스퀘어입니다. DS 뭔지 알죠? 보기 2차식. 짝수 차수만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3차식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문제가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 10번 범위에서는 이런 문제를 주고 나서 뭘 물어보냐? 그죠? 근의 개수를 물어봐요. 실근의 개수. 정확히 말하면 실근, 허근.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x제곱을 한번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봐, 얘들아. 그럼 뭐가 되게? 그럼 2차 방정식이 되겠죠. 2차 방정식입니다. 그죠? 근데 또 2차 방정식이 뭐 대부분 실근을 가져요. 이게 또. 그래서 이게 실근을 갖는데, 실근, 여기에서 두근이 플러스랑 플러스를 갖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갖는 경우도 있어. 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갖는 경우도 있어. 또 0과 플러스, 0과 마이너스 총 5가지 경우 있어. 뒤에 건 잘 나오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가, 그죠? t 값이 2개 나왔는데 실근이 t 값이잖아. t 값. 이거 t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t 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예를 드는 게 빨라. t가 양근 2개 1하고 4가 나왔어. 그럼 x는 얼마가? 얘들아, x는 얼마야? 이거 봐봐요. t가 1이고 4가 나왔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럼 몇 개? 그럼 4개. 그럼 4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근 2개 나오면 x 값은 4개의 실근을 가져요. 근데 마이너스가 2개 나왔어. t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가 나왔으면 야 이게 마이너스 1 마사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x제곱이 마사가 돼야 돼. 실근 없죠. 그죠? x는 근이 없어요. 그죠? 그럼 x는 허근이 4개 나와. 또 여기서 양수 하나 t가 1이고 또 마사라는 근이 나온다고 치면은 x제곱이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텐데 여기선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이 마사니까 허근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근이 몇 개 나와? 실근이 2개 나와. 이해 갔어요? 또 0과 플러스라고 친다면 t가 0하고 1이 나왔다고 친다면 x제곱이 0하고 1이니까 x값은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실근이 3개가 나와.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으로. 얘는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0하고 허근 2개 나와. 오케이? 허근 2. 이해 갔어? 네. 이런 식으로 근을 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결국 제곱한 식을 그죠? t값이 나오기 때문에 양근 2개 나와야 실근 4개 나오는데 이 4개의 실근 있지? 합이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하면 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0이니까 또 0이 나와 합이. 그죠? 이거는 뭐 실근이 없으니까 패스. 여기 실근 2개 나온다며. 실근 2개 합도 0이고요. 실근 3개 나온다며. 이거 3개 더해도 0입니다. 실근 뭐 허근 2개 나오고 실근 0이라면 실근 합은 다 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들은요. 실근의 합은 다 0이에요. 무조건. 이해 갔어? 실근의 합은 다 0이야. 그리고 얘가 x에 관한 방정식이 뭐 실근 4개를 가져라. 뭐 3개를 가져라. 2개를 가져라. 1개를 가져라. 이런 얘기는 치환된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에 관한 얘기야. 이해 갔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이제 다시 할게. 정리 잘하세요. 자, 이게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이 나왔는데 실근 4개 가지래. 실근 4개 또는 실근 3개, 실근 2개, 실근 1개. 뭐 실근 없다.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그지? 실근 4개라는 얘기는요. 일단 치환했다. 이 방정식을 치환해야 돼. 이 2차 방정식이 베이스에 문제를 풀이는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방정식에서 봤을 때 얘가 양근 2개 나와야 돼. 양근 2개.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양근 2개 가질 조건을 우리가 했었죠. 2차 방정식이 양근 서로 다른 이 돼야 되니까 얘기를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두근의 합도 0보다 커야 되고 곱도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의 이론으로 가는 겁니다. 자, 실근 3개 나왔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양근 1개랑 0근 1개 나와야 돼. 이렇게, 그지? 이해 갔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양근 2개 조건 아니니까 그냥. 그지? 0근 뭐 근이 하나 나오고 나머지 한 근이 양수가 쓰면 되겠지. 얘는 뭐 특별히 조건 없어요. 실근 2개 나와야 된다. 그지? 실근 2개 조건 나올 때는 양근이 1개 나오고 음근이 1개 나와야지. 이것도 중요하죠. 2차 방정식이 양근과 음근 조건 하나 가질 조건은 그냥 곱만 음수면 되면 되죠. 판별식 필요 없죠. 이거는 맞죠? 유력한 문제 후보죠. 이게. 그 다음에 실근 하나뿐이 없다. 실근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는 그죠? 0근 하나랑 음근 1개라는 얘기지. 연근이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조건을 볼 필요 없어요. 인수분해 바로 상수가 0이라는 얘기니까 바로 풀립니다. 실근이 없다. 이건 안 나옵니다. 정리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오케이? 자, 먼저 볼게. 그러면 일단 기억은 무슨 말이야? p 루트 n이 0이냐 물어봤잖아. 아니 뭐 루트 n을 집어넣으면 0이 되냐 물어봤으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뭘 망설여? 집어넣어봐. 그러면 루트 n의 4제곱이니까 n제곱이 되고, 그죠? n이 되고 빼기 n제곱 0이네 그냥. 그죠? 그러면 짝수차니까 마이너스 루트 n도 0이겠지. 아까 말했잖아. 항상 근이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시리즈로 가는다고. 실근이 가지면. 알겠죠? 이런 거는 어떤 x가 마이너스 1이 근이면 플러스 1도 근이에요. 알았니?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어디서 얘기했어? 지웠는데, 그지? 그래서 실근의 합이 0이라 그랬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누가 물어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0이면 1이 0이면 마이너스 1도 근이 0이 돼야 된다. 그지? 됐고요. 또 px의 실근의 개수는 2개다라고 했는데 모르게 2개라고? 확인해 볼게요. 인수분해 해볼게. 인수분해 x제곱을 잠깐만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t-n t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죠? 이해 갔니? 그럼 t는 뭐가 돼? n이 되거나 t는 얼마?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얘는 어차피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9 이하의 자연수, 그지? 이럴 거는 왜 있는지 모르지만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고요. 얘는 음수죠. 그럼 이거 봐봐. 양근 하나랑 음근 하나 나왔잖아. 그럼 x제곱이 양수고 x제곱이 음수. 여기서는 실근 2개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허근 나오겠죠? 그죠? x제곱에서 음수 나올 수는 없으니까 실근의 개수는 2개다. 괜찮은, 그죠? 합당합니다. 그러면 디귿 갈게요.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그죠? PK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NA 값을 합은 31이다. 자, 이게 어려워요. 자,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이 문제, 얘 때문이야. 10번 문제 별표 나온다. 노력을 좀만 하면 바로 풀 수 있다. 기억, 니은 이해할 정도의 이해력이면 이거 풀 수 있어. 잘 봐. 수학에서 이게 여러분 이게 내공이라는 건데 내공. 수학에서 0이 아니다, 같지 않다라는 이 나디꼴이라고 하는데 나디꼴이라는 기호는 참 불청객입니다.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나디꼴이라는 기호가 나오면 이 꼴로 바꾸세요. 같지 않다가 나오면 같다로 바꾸라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야 얘랑 A랑 B는 같지 않아 라고 누군가 주장하잖아. 그럼 어떻게 푼다? A랑 B랑 같으면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반발하라고. 즉 PK가 0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 너네들은 아니 그러면 PK가 0이 되면 어쩔 건데 이거를 구하라고. 이거를 구한 다음에 반대로 빼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디꼴이 나오는 모든 문제에 대한 발상은 이래. 기억해. 나디꼴은 어떻게? 같다고 놓고 풀어 일단. 그리고 반대로 가. 그러니까 PK가 0이 된대. 그럼 PK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K가 근이잖아. 근이 K라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정수 K야. K. 그러니까 근이 정수란 얘기네. 근데 기억에서 그죠? 정수는 구하지 않았나? 근이 뭐였어? 근이 루트 n이 근이고 마이너스 루트 n이 근이라니까? 근 두 개 나왔잖아 내가 미리. 그러면 얘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루트 n이 또는 마이너스 루트 n이 정수가 되려면은 n이 완전 제곱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1, 4, 9만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갔죠? 그럼 루트 1도 정수고 루트 4도 정수고 루트 9도 정수가 되는 거야. 왜 더 이상 적지 않냐고? 왜 16 안 적을까? 여기 있었거든. 9 이하에 한 자릿수 자연수라고, 그지? 그러니까 149만 답이 되는 거야. 149만. 이게 같게 되는 케이스가. 이해 갔니? 근데 사실은 문제는 같지 않다였잖아. 그럼 얘가 n이 149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얼마나 좋아. 그럼 n이 149가 아니라니까 원래 n의 범위는 1, 2, 3, 4, 5, 6, 7, 8, 9였는데 1 안 되고 4 안 되고 9 안 된다고 했잖아 지금. 맞잖아. 그러면 나머지 이거 더하래. 그럼 더하면 2, 3, 5 더하면 10이고, 그지? 얘는 13이니까 23이고, 8 더하면 31이니까 정답이 되겠지. 만약에 이게 너네들한테 PK가 0이 나오는 n 값을 물어봤으면 너네들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란 얘기지? 왜 쉬운 줄 알아? 위에 답을 줬잖아, 이렇게 내가. 같이 풀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반대로 주니까 헷갈리지. 이게 나디꼴의 힘이야. 나디꼴이라는 수학 연산 기호는 어려워. 기억해야 돼. 나디꼴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반대로 치고 나가, 반대로. 됐죠? 자, 13번 문제 볼게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3차 방정식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실견을 갖는데, 그지? 그랬을 때, 근접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쩌고저쩌고 있죠. 풀어볼게요. 그럼 3차 방정식은 기본 컨셉이 인수분해가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얼마를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해야 돼. 무조건이야. 그리고 참고로 인수분해를 할 때 뭐로 인수분해 대입해서 0을 만들 때는요 요 상수항 있지, 이 상수항의 약수 뭐 2라든지 뭐 K라든지 2K 약수니까 1도 되겠죠. 뭐 이런 거 가지고 해보시면 되는데 슬쩍 대입을 해봤더니 2 어때? 2 왜 2냐면은 2를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2K가 사라지거든. 그지? 자, 사라지는 거 보이죠? 2K 사라지고 사라진다. 2 집어넣으니까 된다. 그지? 됐죠? 그럼 이제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자, 저는 이거 암산합니다. 여러분들 노력하면 암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근이 하나가 나왔다. x는 2가 나왔고 이쪽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근이 뭔가 두 개가 또 네모랑 동그라미가 나왔다라고 할게. 근데 이 근이 뭐가 되냐? 알파, 베타, 감마래. 알파, 베타, 감마가 세 개의 근이 돼.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지? 그죠? 예,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개수가 여기 봐봐. 여기서 보시면 개수가 지금 다르잖아. 그죠? 특별한 게 뭐야? 베타가 좀 혼자 1이잖아 개수가. 그래서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봐.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네모 더하기 동그라미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들아? 두 근의 합은 4가 되는 거지. 여러분은 이게 상식인데요,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4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둘 다 2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얘들아, 둘 다 2보다 크면 4가 나와? 불가능하지. 둘 다 2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둘 다 2보다 작으면 합이 4보다 작죠? 불가능하지. 둘 다 2가 되면 4가 가능하고요, 하나가 2보다 크고 하나가 2보다 작으면 4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겁니다. 오케이? 예.
이런 겁니다. 너네들이 시험 봤는데 뭐 총점이 두 개를 더해서 총점이 뭐 예를 들어서 80이 나왔으면, 그죠? 둘 다 40이거나 아니면 한 과목은 40보다 아래고 한 과목은 40보다 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 그런 느낌대로. 이해 갔죠? 상식이야 이런 거는. 근데 같을 수는 없는 것 같아. 등호가 없잖아. 이건 불가능해, 그지? 따라서 무슨 말이야? 요거 알파 베타, 요거 네모랑 동그라미는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이 2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끼어있는 이 근이 무조건 2가 되고요. 그죠? 알파는 2보다 작고 감마는 2보다 크다. 따라서 베타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2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 이런 게 논리고 이런 게 수학이야, 얘들아. 막 무작정 계산하고 구구단 외우고 덧셈 빼서 빨리 하고 이런 게 수학이 아니라 이런 논리 구조,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뭘 뽑아내는 게 수학입니다. 이해 갔죠? 이 문제는 요게 포인트 같아. 아주 괜찮은 문제인데 요거 나오면요, 괜찮죠? 네, 좋잖아. 작년 거잖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이거 좀 유형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합의 4라는 조건에서 이거 뽑아내는 거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어넣을까? 요거의 근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은요, 알파랑 감마입니다. 그럼 조건을 찾아보면은 알파 더하기 감마는 4가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감마는 K가 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건에다가 베타에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그지? 이 알파 더하기 2는 2 감마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2로 나눠주면 알파 플러스 1은 감마잖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랑 이걸 연립하면은 알파 감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감마에다가 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이 알파 플러스 1이 4니까 이 알파는 3이고 알파는 2분의 3이야. 알파는. 그럼 감마는 1 더하니까 2분의 5가 되겠지? 그럼 요거를 쑥 곱한 게 K네? 아이고, 그럼 알파 감마는 2분의 3 곱하기 2분의 5가 K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5가 답이 되겠다. 오케이? 답은 4번 되겠다. 문제 괜찮죠? 그래서 베타가 2라는 조건만 찾아내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다이렉트로 답이 나오니까 이런 건 좀 공부 좀 연습을 했으면 미리 알고 들어가면 참 시간 1분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14번 문제 풀어볼게. 14번. 자, 일단 이거 열자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열세 자물쇠법. 방정식에서 열자법이라고 내가 중간고사 강의할 때 많이 엄청 강조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px = 0의 한 근이 1이야. 그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px를 만들지 말고요, 요 1을 px에 집어넣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px라는 게 좌물쇠가 되는 거고요, 이 1이라는 게 근이 열쇠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열쇠를 자물쇠에 꽂으면 열리죠. 그죠? 그런 느낌대로 이 열쇠를 자물쇠, 근이라는 거를 어떤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열린다. 이꼴 0이 성립한다. 나는 열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P1이 열린다. P1은 0이다. 이게 열자법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해석이야. 방정식도 얘랑 똑같아요. 잘 봐. 요걸 만족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리는 모습을 딱 사진으로 찍어. 딱 사진으로 찍었어. 사진 찍기. 이거 가지고 풀면 돼. 그 문제에서 이 조건이 나왔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P 뭐 2x 빼기 3 = 0의 근이 얼마인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러분 또 막 식가지고 풀잖아. 근데 내가 중간고사 공부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떻게? 요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요 사진. 이 사진 찍은 거를 딱 가져와. 그지? 그래서 얘랑 이거랑 비교하는 거야. 모양을 똑같이 만들면 돼. 이 모양이랑, 그죠? 이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면 사진 찍어와서. 그러면 P 똑같고, 그죠? P 똑같고, 이꼴 0 똑같고, 이꼴 0 똑같고, 뭐가 똑같아? 좌물쇠가 똑같고, 열리는 게 똑같고, 좌물쇠가 똑같고, 열리는 게 똑같아. 야, 좌물쇠도 똑같고, 똑같이 열려야 되는 얘기는 뭐가 똑같아야 돼? 열쇠가 같아야죠. 열쇠는 뭐야?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1이 열쇠라고. 괄호 안에 얼마가 돼야 돼? 괄호 안에 있는 게 열쇠야. 1이 열쇠야. 즉 괄호 안에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지? 이렇게 보는 게 열자법의 포인트야. 되게 쉽지? 결국 2x 빼기 3이 얼마가 되는 1이 나오게 만드는 x값이 새로운 방정식의 근이다. 자, 이게 열자법이야. 한 번만 다시 할게. 한 번만. 되게 좋은 건데 낯설지? 그지? 다시 한번 해볼게. 이번엔 px =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죠? 뭐 두 근의 합이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야. 좀 이제 문제스럽게 바꿔볼게. 너무 쉬우니까 위에 거는. 그랬을 때 p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2 = 0의 합을 구하세요. 근의 합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오케이?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한다? 얘는 뭐다? 좌물쇠. 얘는 열쇠. 오케이? 야, 자물쇠랑 열쇠랑 있으면 너네들 뭐라고 배웠어? 열라고 배웠죠. 열어. 알파를 집어넣어. p 알파는 0. 열었지?
베타도 열었지? 연 모습을 뭐한다? 사진 찍어. 딱 찍어. 이게 암산 되는 애들은 이렇게 적을 필요 없겠죠. 여튼 잘 모르시는 분들, 또 까먹으신 분들, 또 처음 배우는 분들은 사진 찍는 거 찍어, 그지? 그런 다음에 밑에 거랑 새로운 내가 풀어줘야 되는 뭔가 있잖아. 걔랑 얘랑 비교하세요. 비교해서 똑같이 만들면 똑같이 그냥. 이게 얼마나 쉬워. 틀린 그림 찾기. 그럼 첫 번째 거랑 얘랑 비교하면 p 똑같지, 이꼴 0 똑같지, 뭐랑 같으면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알파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만들려면.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x를 넘겨주면은 2 빼기 알파가 되는 거지. 또 아래 거랑 요거랑 비교하면 베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뭐가 되면 돼? 또 베타가 되면 되겠지. 그럼 x는 얼마가 되겠어? 2 빼기 베타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갔죠? 이 x 값이 새로운 근이 되니까 새로운 근 두 개 바로 나왔잖아. 뭐 별다른 노력도 안 하고 틀린 그림 찾기. 그죠? 비교해서. 그죠? 얼마나 간단해. 두 근의 합을 물어봤어. 요거 두 개 더하래. 그럼 4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새로운 근의 합인데 위에 써있네.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고. 야, 이거는 개꿀 아니냐? 너네 중간고사 때 이거 어려워했다고. 이렇게 쉬운 걸. 좀 쉬워진 사람들은 논리력이 늘은 거고요. 수학 실력이 늘은 겁니다. 기분 좋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또 남았네. 그죠? 18번이면 어려운 문제예요, 얘들아. 18번이면은 나름 승부수 문제거든요. 등급을 갈아놓는 문제야. 등급을 해보자. 다만 3차 방정식으로 남았는데 여러분 이 열자법이 내가 왜 만들었냐면은 차수에 관계없어. 이 열자법의 매력은요. 4차 방정식이든 5차 방정식이든 차수의 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예, 차수에 관계없다는 얘기가 포인트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 그냥 가. 그죠? 13번, 14번 px가 3차 식이 이렇게 있어요. 있어. 괜찮지? 그리고 얘가 근이 한 근과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은 5다. 자, 만들게요. 얘가 실근 한 개랑 허근 두 개를 갖는데, 자, 실근과 허근의 이름을 좀 지어볼까요? 실근은 뭐 K라고 할게요. 허근은 Z랑 Z바라고 하겠습니다. 켈렉은 가질 테니까. 이해 갔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구분. Z 곱하기 Z바는 얼마다? 5다. 이렇게 할게. 괜찮지? 됐죠? 그리고 사진 찍어야죠. 근이니까. PK는 얼마다? 0이다. 또 PZ는 얼마다? 0이다. PZ바도 0인데 Z바는 안 할게. 켈레그니까 똑같으니까 어차피. 괜찮죠? 사진 찍었어. 자, 사진 찍자잉. 치즈. 네, 찍었다잉. 네, 친구 확보했고요. 자, 나조건을 좀 가볼까? 나조건. 새로운 방정식이 나왔지? 뻔할 뻔짜야. 그죠? P 3x 빼기 1 이꼴 0에 한 근이 근이 0이래. 근. 그죠? 또 허근이 두 개 나왔는데 허근이 뭔지 모르는데 두 허근의 합은 얼마다? 2래.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방정식의 열쇠가 나왔네. 그죠?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었다,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p-1이 0이네? 0이네? 뭐야? 그럼 얘랑 누구랑 비교해야 돼? 사진 찍었을 때. 얘도 사진이잖아. 찍었더니 얘랑 비교해야 돼, 얘랑 비교해야 돼. 당연히 얘랑 비교해야죠. 왜? 마이너스 1은 실수니까. K는 실수고 Z는 허수잖아. 어이구, K는 마이너스 1이네. 땡큐. 감사합니다. 답 하나 나왔다, 그지? 얼마나 쉬워, 그지? 또, 여기에서 사진 찍을게요. 여기에서 두 허근의 합은 아마도 여기서 나오는 열쇠인 것 같으니까, 그죠? 이 녀석이랑 얘들아 비교해서 틀린 그림 찾으세요. 틀린 그림. pz 이꼴 0이라는 식과 p3x 빼기 1 이꼴 0이라는 식의 사진 찍어봐. 다시 한번 해볼까? 지겹지만? 지겹지? 나도 지겹다, 야. p 똑같지? 이꼴 0 똑같지? 그럼 뭐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거 3x 빼기 1과 z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게 근이라니까? 이게 끝이야. 아, 3x 빼기 1이 z가 돼야 되는데 하나 더 있었죠? 원래 z봐도. 네,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x 구하면 답이거든. 새로운 근이거든, 이게. x는 3분의 z 플러스 1, 3분의 z바 플러스 1. 이게 새로운 근이에요. 여기 두 허근이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걸 어떻게 하래? 더했더니 얼마가 된대? 2가 된대. 3을 곱하면 6이 되겠지. 따라서 z 더하기 z바가 4가 되죠. 오호. z 더하기 z바는 4네. 맞죠? 그럼 뭐 px 다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같죠? 자, 여기까지 찾은 걸 가지고 내가 px를 좀 만들어 보면 다시 올라갈게, 얘들아. 자, 요 px를 인수분해 하면요, 일단은 실근 하나가 나와야 돼. 실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1이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2차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건데 얘가 허근을 갖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아마 안 될 겁니다. 허수로 되겠죠. 근데 이거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근이 z랑 z반인데 근과 개수죠? 합과 곱이 나왔죠?
이거의 근이 Z랑 Z바가 되는데 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Z 더하기 Z바는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Z 곱하기 Z바는 얼마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건데 합이 4가 나왔고 곱이 5가 나왔죠. 따라서 P는 마사. 그죠? 따라서 이 식은 X 플러스 1 넓은데 맞아? 아니, 넓은데 좁은데? 일로 끌어갈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따라서 X 플러스 1 원래는 X 제곱이고 P가 마이너스 4야. Q가 5야. 예, 이게 PX죠. 예, 이게 PX입니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A, B, C 물어봤네. 아이고 전개해야겠다. 그지? 그럼 PX는 전개하면 X3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더하면 되니까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A는 마3, B는 1, C는 5. 좀 손이 가긴 했지만, 그죠? 다 더하면 3 나오겠다. 재밌는 문제. 그죠? 열자법에 관한 3차 버전이죠. 그죠? 괜찮았던 문제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15번. 정수, 즉, 그리고 이 3차 방정식, 근이 나왔네. 근데 서로 다른 세 정수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또 정수인 근은 하나, 정수근이 하나. 자, 이거 좀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입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뭐 우리가 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이 없어요. 이게 세 개의 근이 나오는 때 얘들아, 세 근이 정수래요. 그죠? 근데 A가 한 근이 A래. 그러면 이렇게 A랑 알파 베타라고 세 근을 놓을게. 근데 정수예요. 괜찮죠?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거든. 요거를 좀 이용할게. 그죠? 근과 계수와 관계 쓸 건데 다 구해볼까요? A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합조건. 그리고 곱의 합조건은 좀 지겨우니까 안 쓸게요. 나중에 쓸게. 그 다음에 곱조건 A 곱하기 알파 베타는 3A. 그죠? 그러면 뭐야 그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가 돼야 돼? 이거 3이 돼야겠다. 그지? 오라. 괜찮죠? 결정타가 나왔어.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아주 치명적인 조건이 나와버렸다. 여기서 여기까지 뽑아내고 나서 아무 느낌 없으면 안 돼요. 알파 베타는 정수예요. 얘들아, 정수의 곱이 3이란 얘기는 치명적인 조건이죠. 야, 너네 생각해봐. 정수를 곱해서 3 나오는 거 뭐 있어? 정수 곱해서 3 나오는 게 흔해? 뭘? 1 곱하기 3 아니면 3, 1은 어차피 알파 베타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3으로 하면 되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이해 갔죠? 그럼 이거인지만 찾으면 되거든. 그죠? 둘 다 해보면 되지. 어차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인 것 같네.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만 끊을게. 여기까지만. 이 밑에 조건 나중에 쓰고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세 근이 A하고 위에 거 1하고 3일 때. 그죠? 두 번째로는 세 근이 A하고 마이너스 1, 마3일 때. 이렇게 놓고 한번 A, B가 정수가 나온다면 한번 A, B를 구해볼게요. 그죠?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가면요. 그죠? 세 근의 합은 첫 번째 적었잖아. 다 적을게. A 알파 더하기 A 베타.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B가 된다. 뭐 이런 조건 다 적었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1 더하기 3. 4는 마이너스 A가 되고, 그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가 A는 마이너스 2가 돼. 됐죠? 또 A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뭐 똑같은 조건 필요 없는 조건 나오고 이미 썼으니까 필요 없는 조건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가 1, 3이니까 4A 더하기 3은 B. 그지? 근데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다. 그죠? 자, 첫 번째 경우에서는요. 뭐 이런 A, B 값이 나오네. 그지? 자, 두 번째 조건 갈게요. A가 마이너스 1이고 아니 저기 두 근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 나올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여기 조건에 대입하면요. 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니까 A는 2가 나온다. 그지?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4 플러스 3은 B가 되거든요. 그럼 B는 마이너스 5가 나온다. 그죠? B는 똑같이 나오네. 그지? 오케이? 네.
자, 그럼 이 경우일 때 밑줄 거. 요 3차 방정식 대입하면요. x 3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ab니까 그죠? 플러스 10은 0이야, 그지? 얘가 지금 정수인근을 하나만 갖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뭐로 될까요? 인수분해가 잠깐만, 인수분해가 되나? 계산 틀렸죠. 이거 20이죠. 이거 마이너스 2ab니까 이게 20이다. 20 한참 맞네. 나 이거 멈춰놓고 인수분해 안 돼서 한참 봤어요.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럼 5로 인수분해가 돼. 5 집어넣으면 5의 3제곱 5의 3제곱 사라지고, 예, 그럼 x 빼기 5로 되고요. x 제곱 더하기 4가 되는데, 그지? 자, 요거 했더니 괜찮네. x는 5가 정수근이고 이거 허근 2개 나오니까 이거 답이네, 그지? 그럼 이거는 확인 안 하냐고? 해서 뭐해? 여기 답이 나왔는데 답이 한 개뿐이 없잖아. 답이 한 개뿐이 없다는 조건이 어디 써 있어? 눈치껏 가야죠. a 빼기 b의 값을 물어봤잖아. a 빼기 b의 값 중 큰 거 구하라, 작은 거 구해라,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냥 a 빼기 b 값을 물어봤잖아. 그럼 이쪽은 정수근이 뭐 여러 개 나오거나 안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지? 예, 답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 시험 기간이 좀 융통성 있게 답이 딱 나왔을 때 복수 정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뭐 최대최소 물어보. 이 복수 정답이 나오는 문제들은요, 어떤 문제들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값의 뭐 합을 물어본다든지, 어떠한 값들의, 그죠? 이렇게 곱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값들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물어볼 때가 복수 정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다 해줘야 되는 거고, 그냥 어떤 값을 물어볼 때는요, 그죠? 그냥 조건을 만족하는 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를 풀 때 답이 온전히 나오는 게 하나가 나오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한때 유행했던 유행했었거든, 고3 때. 고3 올라가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 푸는 게 2018년, 19, 20, 21 이 정도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 케이스 분류 10가지 정도였어요, 10가지. 30번 문제 킬러 문제 나와가지고, 킬러가 뭐였냐면 케이스 분류였어.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분류 좀 잔인하게 나와가지고 10개 정도 분류하고 8개, 7개 분류해가지고 7번 풀게 만들었거든, 어렵지 않은 문제를. 근데 그 중에 하나 운 좋아서 한 번에 딱 나와버리면 끝이야. 네, 그때부터 사용하는 요령이었었는데, 여튼간 눈치껏 하세요. 눈치껏 이렇게. 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답은 3이 되겠죠. 오케이. 자, 16번 문제는요, 8번 문제 보고 넘어오세요. 8번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킨 문제고, 나는 이런 문제 내 눈에 보이면 저는 출제합니다. 수학 선생님들 성향 다 비슷해요. 이 문제 지름길이 있는 문제고, 니들이 이렇게 풀 때 난 이렇게 풀 거야 라는 그런 뭔가 선생님만의 어떤 그런 냄새를 그죠? 수학 실력을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특이점이 있는 문제라서 꼭 8번 보고 넘어오세요. 8번 보고 꼭 넘어갈게.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자, 3차 방정식인데 너무 친절하죠, 그죠? 예, 인수분해를 줬네요, 그죠? 그래서 근이 뭐가 되냐, 1이 나왔고요. 1 이외에 추가적인 근이 몇 개 더 있다, 2개가 더 있다. 괜찮지?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3개의 근이 있는데, 여기도 근이 1이고 있고 네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게 알파, 베타, 감마다.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죠? 아까 비슷한 거 했었죠. 오늘 13번 문제인가 했었잖아, 그지? 그냥 나 이렇게 쓰고 말았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개수가 틀려, 그죠? 알파랑 베타는 자리가 바뀌어서, 그 알파랑 베타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누군지 헷갈려도 괜찮은데 감마가 문제야, 감마가. 감마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근 있잖아, 동그라미랑 네모. 얘는 서로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아. 어차피 합이 A니까, 마이너스 A니까. 근데 1은 혼자 별도로 두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거든. 1이, 그죠? 감마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 과연 감마가 1일까? 이게 중요해. 이해갔니? 알파랑 감마는 어차피 한 팀이거든. 섞여도 상관없거든. 예. 근데 개수가 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문제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내가 단서를 달아줄 테니까 여러분 눈치를 언제 챌 수 있나 볼게요. 벌써 눈치를 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풀었거나. 이 푼 애들은 고1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지금 내가 잔소리할 때 푼 애들.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있어요? 자,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어떤 수를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나왔네. 야,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다. 뭐야? 순어수죠, 순어수. 그죠? 그러니까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플러스 마이너스 9i란 얘기지. 순어수. 맞죠? 네. 이거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 이거 복소수 지금 좀 공부 덜 한 거죠. 이거 많이 봤잖아. 순어수 나오죠, 그럼. 그지? 그러면 또 여기서 뭐를 껴야 되는 줄 알아?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 줄 알아?
여기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의 세 근은 다 실수가 나오면 안 돼. 세 근이 모두 다 실수였으면 이게 어떻게 허수가 나오겠어.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근은 이제 드디어 이름이 붙어버리죠. 아, 허근이구나. 한 근을 Z라고 하고 나머지 한 근을 Z바라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지? 이해 갔죠?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내가 뭘 뽑을 수 있냐면 Z 더하기 Z반은 마이너스 A. 어떻게 볼까? Z 더하기 Z반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는 실수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돌아보면 답이 보여, 이제. 보였어? 만약에 이 Z랑 Z바가 알파랑 베타였다면, 그지? 어떤 일이 생겨요? 요거 두 개 더한 거 실수예요. 얘가 1이 되니까 얘도 실수입니다. 그럼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니까 허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모순이죠, 모순. 이해 갔나?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야? 아, Z랑 Z바가 알파 베타가 되면 안 되는구나. 그지?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는, 그죠? 알파랑 베타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Z랑 Z바로 채울 수가 없다. 알파와 베타는 이런 식으로 커플이 아니다. 커플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1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알파를 1로 할게요. 그죠? 뭐 베타를 1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파 베타가 자리 바뀌는 건 상관이 없어. 왜? 개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알파를 1로 고정시킬게요. 됐어? 그러면 베타를 그럼 Z라고 하고, 그죠? 감마를 Z바라고 할게요. 근데 켤레근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Z를 P 플러스 QI. 제일 쉬운 거. 켤레근. 저 복수수의 만능풀이. 이거 만능풀이라 했죠, 여러분? 복수수 잘 모른다 할 때는요, 다 까먹어도 괜찮아. 고3 때까지 얘만 기억하면 돼. 복수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아하지 않아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냥 복수수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P 플러스 QI, A 플러스 BI 꼴이야. 오케이? 그래서 집어넣으면 답이 확 나와요, 그냥. 진짜 나와. 집어넣어봐. 그리고 영상 멈춰놓고 풀어봐. 무조건 나와. 해볼게. 알파가 1이잖아. 2 더하기 2 베타 마이너스 감마. 그거 신경 쓰시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9i. 그럼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정리 기본 원칙은 알죠?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풀마 9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P가 얼마야? 아, P가 마이너스 2구나. Q는 뭐 3을 하든 마이너스 3을 하든 뭐 어차피 켤레근 둘 다 쓰는 거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따라서 Z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3i라고 하면 Z반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다 나왔죠? 예, 진짜로 복소수의 와일드카드 만능풀이. 예, 요거 좀 오랫동안 기억하세요. 됐죠? 그러면 이 방정식 다 나왔죠, 그죠? 다시 이제 문제를 좀 안 보이니까 적어볼게. 결국에는 뭐냐, 이 얘기죠. x-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꼴 0의 근이 뭐였냐면, 뭐 1도 나오고 모두 나오는데, 이 녀석의 허근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사는 마이너스 a, a는 4, 두 근의 곱은 13, 이거 아니다, 4, 9, 맞네, 13 맞네. 13은 b, b는 13. 그래서 자, 지금부터 8번 문제로 갑니다. 8번 문제 이거죠? 전개해. 뭐 어차피 이제 세 근 나왔는데 저 근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거 내가 편해. 이거잖아, 그지? 자, 이거 인수분해 할게요.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척만 하라 그랬지. 8번에서 8번 꼭 보고 오세요, 안 본 사람들은. 자, 같은 식이니까, 그지? 자, 얼마 집어넣어야 돼? 내가 8번에서 얼마 집어넣으라 그랬어? 이거 물어봤잖아. 이게 마이너스 알파 자리에 플러스 알파 왔으니까 부호 바꿔줘야 되니까 마사를 집어넣는 거, 마사를. 자, x에다가 마사를 위아래 집어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64 더하기 48 더하기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3, 그지? 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감마가 되죠. 그럼 슬슬 계산하면요, 와, 이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65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뽑아내고요. 마이너스 뽑아내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4 플러스 알파, 4 플러스 베타, 4 플러스 감마가 되죠. 이렇게 됐죠. 65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풀라 그랬죠. 오케이.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가. 17번. 자, 17번 문제 봐봐. 보시면 여기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역시 폭 2차 방정식이죠.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px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라지 x에 대해서. 맞죠? 그냥 우리가 맨날 했던 그런 2차 방정식. 여기서 얘는 근해 공식으로 접근하는데, 근해 공식 여러분 짝수 공식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짝수 공식도 모를까봐 모르는 사람이 짝수 공식 안 쓰는 사람도 있죠.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2배로 2로 묶일 때 이렇게, 그지? 그랬을 때 x는 2a가 아니라 a분의 마이너스 반, 2b가 아니라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참고해서 내가 이제 적용시키면, 그죠? 근해 공식. 그러면 이제 x는 뭐가 돼? a분의 4분의, 그죠? 이거 2만 뽑아냈으니까 2가 남아요. 2에 n 플러스 2가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죠? 짝수 제곱, 2가 있고 제곱이니까 4에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4에 n 빼기 2의 제곱. 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때 여기 있는 이 식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상하잖아. 분모가 여기 2인데 여기 4잖아. 지금 논리적인 비약이 한 줄 있다고 지금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고, 이거를. 얘가? 그러니까 이거 정리 안 하고 이 루트 안에, 루트 가가 여기 가가 이렇게 있으니까 루트 안에,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냥 환경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똑같이 만들면 틀려. 2가 더 나눠진다는 얘기니까 루트 안에 있는 부분 내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죠? 일단 4가 되고요. 2에 n 플러스 2가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자, 여기 알맹이 좀 보자. 알맹이. 여기 알맹이 보면 어때 얘들아? 알맹이 어때? 요 4로 묶이면서, 그지? n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n 빼기 2의 제곱이잖아. 그럼 n제곱 n제곱 사라지고, 그죠? 4n 빼기 4n, 4n 빼기 빼기 4니까 8n 나오고, 그죠? 4 사라지네. 이거 되네, 그지? 그러니까 루트가 이렇게 된 거니까 4만 밖으로 뽑으면 2 루트 8n 되는 거지, 그죠? 됐죠? 그럼 이거 약분돼 버리지? 그럼 2분의 2 약분하면은 n 다 확인해 봐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잘 봐, 잘 봐. 8n인데 사실 이 8n 중에서 또 4가 밖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좀 보시면 어때? 밖으로 아무것도 안 뽑았지. 여기 2 똑같죠? 네, 똑같죠? n 플러스 2 똑같죠? 이제 그냥 가는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뽑은 이 상태로 보란 얘기네. 가는 8n 보란 얘기야, 그지? 앞에 만약에 2가 있었으면요 4를 뽑은 거니까 이 가는 2n이었을 거야. 이런 것도 봐줘야 된다고. 오케이? 됐죠? 가는 구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쭉 가봐. 그래서 이제 근을 이거를 정리했나봐.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대. 이게 왜 이렇게 정리되는지는, 그죠?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야, 이게 어려워,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부분이냐면, 이걸 이제 플러스만 내가 적어볼게. 그러니까 x가 플러스만 적으면 2에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8n이잖아. 그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니? 우리 실력으로? 너네 이거 못 넘어가요. 이게 이중근호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몇 년도 문제야? 23년도 문제가 아니라 03년도에 배웠던 이중근호라는 단원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논리적인 비약을 뽑아줬네. 그러니까 여기는 못 건드리겠네. 이 문제는 여기 부분은 무조건 뭐 박스를 만들 수가 없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냥 준 거야 지금. 그래서 근이 뭐가 나온 거야? 이게 하나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를 못 만드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너네들은. 이게 하나 나왔어. 또 뭐 마이너스도 하나 나왔어. 제곱 이렇게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x가 뭐가 나왔냐면 이 4개의 근이 나왔대. x제곱, 얘는 x제곱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몰 x는 얼마가 되냐? 따라가는 거가 지금 답안지. 이거 플러스 1도 있고요. 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n 마이너스 1도 있고요. 또 루트 2분의 n 마이너스 1도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n
플러스 1. 근데 그 4개 나왔대.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정수예요. 정수. 이 모든 게 정수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게 정수가 돼야 된대. 생각해봐. 정수. 이 결론은 쉽죠. 그럼 뭐가 돼야 돼? 근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1은 상관없는데, 그지? 아,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돼? 루트 안에 있는 2분의 1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 수가 돼야겠다. 그죠? 1, 4, 9, 16, 32 등등등등, 그지? 그러면 2 곱하면 n은 2, 8, 그죠? 18, 32, 64 등등등 나오는 거잖아, 그지? 맞죠? 이해 갔나? 근데 n이 22야라고 했네, 그지? 다행이네요. 이거 안 되겠다, 그지? 더 이상 안 되겠네. 그럼 3개 나오는데, 그지? 답이 2는 안 돼요. 그죠? 이게 또 2개뿐이 안 된다는 것도 얘는 또 그 뭔가 도움을 줬네. 특급 도움이네, 그지? 보통 너네들이 그냥 문제 풀었으면 이렇게 2, 8, 18하고 끝냈을 건데 3개 정도 틀렸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 잘 봐. 뭐가 안 되는지. 뭐가 안 될까? 3개 중에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2가 안 돼요. 2가 왜 안 되냐면 n에다 2 집어넣어봐. 그럼 4개의 근이 뭐가 나와? 여기서 2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그죠? 또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또 2를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어때? 2가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0이 나오죠? 0이 나와. 근 3개밖에 안 나오네. 중근 나오니까, 그지? 근데 문제는 4개의 정수거든. 서로 다른. 이해 갔죠? 그래서 4개의 정수에 대한 조건 때문에 2가 빠져요. 그래서 8하고 18만 됩니다. 그래서 나는 8, 다는 18, 가는 8n.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따라서 가에 알맞은 식이 fn이니까 fn은 8n이 되는 거고, 그지? 얘는 a고 얘는 b니까 b 빼기 a는 10이고, 그죠? f10 물어봤네, 그지? 그럼 답은 80. 자, 이런 의미를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건 들어는 보세요.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논리적인 비약이 근해 공식에서 살짝 좀 너네 좀 장난쳤다는 것과 여기서 이제 완전 제곱식에서 이제 3개가 나오는데, 그죠? 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 이 부분이 포인트니까 요거를 또 글쎄요 또 다른 박스 문제로 낼 수도 있겠죠. 자, 18번 갈게요. 18번. 자, 드디어 떴죠. 넘버즈는 뭐다? 넘버즈는 믿음이다. 믿어라 좀 나를. 뭐 있다? 3번, 6번, 8번, 그죠? 뭐 4번도 있죠. 4번도 너무 흔한 거지만 12번도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10번 빼자. 12번 나오면 고등학교 수준은 아닌 것 같아. 3번 오메가죠. 오메가. 6번 뉴 V라고 적고 뉴라고 읽어요. I는 이름 없어요. 얘는 4는 뭐야? 얘는 I 그냥. 그죠? 그래서 오메가의 성질을 적으면 x 3제곱해서 1이 되는 허수 또는 이 2차 방정식의, 자, 부호 잘 보세요. 개수 1입니다. 1이에요. 이 녀석의 근의 공식으로 좀 근을 찾아보면은 이것도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그죠? 예, 이거. 그죠? 잘 안 보이나? x는 뭐야? x는 근의 공식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루트 밖에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것 중에 어떤 조건이 나오면, 그죠? 오메가 3제곱해서 1 된다. 그리고 이 조건 잘 써야 돼, 이 조건. 그지? 이거 쓰는 방법? 뭐야? 뭐 x제곱은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x는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그지? 뭐 알아서 넘겨서 쓰는 거라, 그지? 제일 중요한 건 주기성. 걔는 넘버 3가 아니야. 잘 모르면 주기성 3이고요. 그죠? 연속 차수 몇 개? 3개씩 묶으면 0이야. 오메가는. 그럼 뉴는 뭔데? V야, V. 알파벳 V인데 뉴라고 읽어, 로마자로. x 3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고 6제곱이 1이겠죠. 예, 6제곱이 1이 나와. 그지? 또 2차 방정식으로 따지면 가운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오메가랑 되게 유사해요. 근해 공식으로 따지면 되게 비슷해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가 개수가 실수가 1입니다. 2분의 1. 그래서 여기 부분도 이제 굳이 넘기면 x제곱은 x 빼기 1 나가겠고, 그지? 이거 주기성 얼마일 것 같아? 주기성 얼마라고? 6이지 당연히. 6분인데 괜히 내가 이름 괜히 붙였겠어? 그래서 연속 차수 몇 개? 6개의 합은 얼마? 그냥 0이야 이거. 또 연속 차수 몇 개? 연속 차수 3개의 3의 교대합은 0이야. 자, 교대합이라는 개념 없지 우리, 그지? 예를 들어 줄게. 정리하라. 머릿속에 정리해 빨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 같은 경우는요, x 4제곱 마이너스 x 5제곱 플러스 x 6제곱. 자, 연속 차수 3개인데 부가 풀 마풀 교대로 바뀌지? 얘 0이야 그냥.
x6 더하기 x7 더하기 x8 더하기 x9 더하기 x10 더하기 x11 6개지? 연속 차수 6개 합이지? 6합이지? 0이야. 부호가 쭉 풀었어. 쭉. 그지? 예, 이해 갔죠? 됐죠? 그럼 8번은 뭐야? 8번은 이거야, 얘들아. 너네들 많이 봤던 거.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1 풀면 i. 로 많이 안 보였겠지? 맨날 저기 중간고사 볼 때 1 플러스 i 보이고 1 빼기 i 막 보였잖아. 그지?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뭐 시켰어? 그냥 제곱만 하라고 시켰잖아. 그냥 다 단편적인, 그지? 예, 이런 게 i예요. 8번입니다. 이거 8제곱 하면요. 1 나오거나 실수 나와요. 4번은 알죠? i. 그죠? 그래서 i 같은 경우는 주기가 4가 나오고 연속 차수 4개 합은 0이 나오잖아. 그지? 됐어? 자, 간단하게 했어. 간단하게. 그 고차 방정식 제 개념 강의 들으면 자세히 제가 해놨으니까 참고하세요. 개념 강의.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진짜 오래전에 2005년 문제야. 니들보다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간단히 풀어볼게요. 자, 오메가죠? 3제곱에서 1 나왔으니까 오메가입니다. W라고 적는다고 다 오메가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들은 오메가인지 뉴인지 8번인지 12번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넘버지 숫자들은 다 W라고 주거든요. 여러분들은 구별해야 돼요. 이거 오메가입니다. 알겠니? 그러면 연속 차수 3개의 합은 0이야. 주기가 3이야. 이런 거 막 떠올라야 돼. 주기가 3이고 오메가 3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그죠? 이런 것들. 하지만 제일 강력한 조건은 이거고, 그지? 얘가 제일 강력해요. 널리 사용되거든. 그럼 이거 봐봐. 일상적이지 않잖아. 뭐 이런 뭐 연속 차수 합도 아니고 아니잖아. 하지만 알아야 된다니까. 뭘 알아야 돼? 아니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30제곱이잖아. 뭔가 반복되잖아. 그러면은 이걸 3개씩 묶으면 패턴이 같을 거라는 걸 좀 알아야 돼. 이해 갔니? 그러니까 맨 앞에 거 있고 두 번째 거 있고 세 번째 거 있고 네 번째 거 있고 다섯 번째 거 쭉 나가는데 30개 계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같을 거란 얘기야. 왜 같냐고. 보자.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분의 1인데 오메가 3제곱이 1이니까 3제곱 빼주면 그죠? 오메가만 남죠? 똑같네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얘랑 얘도 같을 거란 얘기지. 결국 주기성이 3이기 때문에 반복이 될 거야. 그럼 30개를 더할 일이 없죠. 그죠? 그냥 이거 3개를 한 세트로 본다면, 그지? 이거 한 세트만 내가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몇 개? 30개니까 10세트겠죠? 그죠? 이렇게 때려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지. 얼마나 간단해. 그럼 사라지겠지, 그지? 그러면 결국 W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거 3개만 계산하자.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거 얼마예요? 야,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야?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야. 얘는 오메가 3제곱 1이니까 2분의 1이겠지. 그지? 자,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묶인 상태에서. 그죠? 통분하면은 오메가 제곱이 되고 1 더하기 오메가가 된다. 그지?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그죠?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아닌가? 그죠? 그것까지 반복 도돌이표. 그러면은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네. 자, 한 세트가 2분의 3이 나왔어. 그게 10세트야. 1.5 곱하기 10은 15. 오케이? 간단하죠? 쉽죠? 다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9번. 2017년도, 아까 2005년이었죠. 12년 뒤에 나온 또 다른 오메가. 이거 오메가입니까? 뉴입니까? 오메가네요. 3번 넘버 3죠? 넘버 3입니다. 넘버 3. 자, 오메가 예요. 그냥 오메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게요. 오메가 3제곱이 1이야. 그죠? 그럼 양변에 바를 취하면 똑같이 바를 취하면 오메가 바의 3제곱은 1의 바가 되고 1은 실수기 때문에 그냥 1이겠죠. 그럼 기억은 참이죠. 그죠? 니은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이 뭐 얘랑 같냐고 물어봤는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럼 통분하면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니까 그지? 그럼 오메가 제곱분의 아까 했던 거잖아. 이거잖아. 맞죠? 했던 거잖아. 그럼 오메가 제곱분의 분자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 왜?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0이었으니까. 그지? 마이너스 1이네.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럼 봐봐. 내가 뭐 하려고 계산했냐면은 이거 보여주려고.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위에 했던 거 똑같이 발을 딱 취해놓은 거야. 똑같이 발을. 그럼 발하는 기호 내가 얘기했잖아. 발하는 기호는 허수에게만 반응한다. 그러니까 오메가에는 반응을 해요. 얘는 오메가 바가 되고 1은 반응하지 않아요. 더하기에 반응하지 않고요. 여기에만 반응해요. 이렇게 그지? 1에 반응하지 않고 여기 2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1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자동방으로 얘도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그럼 니은 참이겠다. 그죠? 이렇게 쓰려고. 바 이렇게 쓰는 거 아니? 바가 뭐 상징적인 어떤 그런 기호인 줄 알고 있는데 바라는 것도 하나의 판별식이자 수학 기호입니다. 연산 기호예요. 디귿. 그럼 요거는 뭘까? 복잡해. 예.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1의 n제곱인데 얘들아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잖아요. 이거를 누가 그죠? 거듭 제곱을 할 거니까 요걸 넘겨주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아닌가? 그럼 오메가의 제곱의 n제곱 아니야? 이렇게 쓰는 것이 좋지 않아? 거듭 제곱할 때는 다항식의 거듭 제곱보다는 단항식의 제곱 편하니까 일단 좌변은 끝. 그럼 우변도 좀 보자. 이거야?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자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이거의 근각계수 관계 쓰려고. 이거의 근이지? 그럼 오메가 잘 봐 얘들아 이거 얼마? 마이너스 1이죠. 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 얼마? 1이지. 얘들아 오메가 3제곱 1이지. 잘 봐. 이거 보라고. 그래서 오메가 3제곱을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좀 바꿔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오메가고 얘도 오메가고 그지? 얘는 1이고 얘는 1이면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반랑 서로 같다는 결론도 사실 뽑아낼 수가 있어. 이렇게 안 써서 그렇지. 써보자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의 n제곱이지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좌변은 이건데 우변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오메가 그죠? 오메가 바가 뭐야?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럼 오메가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있거든. 이거 n제곱이야.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은 오메가 제곱의 n제곱이랑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n제곱이 서로 같게 만들란 얘기야 이게. 야 근데 이게 오메가 제곱의 n제곱 2n제곱이고 똑같지 않냐? 마이너스 때문에 차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마이너스만 사라지면 같아지는 거 아니야? 무조건 마이너스만 사라지면. 그럼 마이너스가 사라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n이 짝수 제곱이면 마이너스 사라지잖아. 홀수 제곱일 때 안 사라지잖아. 아 n이 짝수구나. 그냥 그 얘기네 그지? n이 짝수라는 얘기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 몇 개? 50개겠지 뭐 그죠? 답은 기억, 니은, 니귿이 다 맞겠다 그지? 이해 갔죠? 다 넣을게요. 자 28번 문제는 뭐 되게 쉬운 문제인데 많이 쉬운 문제인데 그냥 뭐 도형 잘 못하는 친구들 때문에 한번 풀어주는 겁니다. 자 문제 읽으셔야 돼요. 도형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안 읽어요. 그림 때문에. 건널비입니다. 건널비. 오케이? 이해 갔죠? 정육면체에다가 가운데 뿡 뚫어가지고 생긴 건널비예요. 건널비. 그 건널비에도 진짜 바깥쪽에 면적 넓이가 있고 안쪽에 뚫린 넓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부터 난 천천히 그죠? 한 변의 길이가 a래요. 그죠? 그러면 이런 기둥 바깥쪽에 4개의 기둥이 있잖아. 4a 제곱이 4개의 기둥이겠지. 그리고 상하 위아래 그죠? 어떤 모습이야? 정사각형에서 가운데가 뽕 뚫린 거 있겠지. 얘가 a고 얘가 반지름 b니까 b 제곱 파이겠지. 그 몇 개 있어? 2개. 그죠? 그럼 이제 내부는 뭐겠어요? 내부는 이거 아닌가? 내부 이거 아닌가? 원기둥의 그죠? 원기둥의 옆면 그지? 맞죠? 전개도 그래야죠. 전개도. 그럼 직사각형이겠지 이렇게. 반지름이 b니까 얘 한 바퀴 돌면 2b 파이죠. 그죠? 얘는 a였죠. 그죠? 그럼 넓이는 2ab 파이가 되지. 그지? 내부 면적은 그래서 2ab 파이. 너무 쉬운 거야. 중학교 건데. 그러니까 이해는 다 하는데 설계를 못해. 그냥 쉽게 말해서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애들이 많아. 이런 응용 문제는.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가장 심하죠. 우리 학생들. 여튼 그래요.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해서 얘들아 파이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그래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하면 되고요. 무리수는 파이 있는 거는 파이 있는 것끼리. 그럼 4a 제곱이고 2a 제곱이 있잖아. 그럼 6a 제곱이고. 그지? 파이 있는 거 묶어주면 2ab가 있고 마이너스 2b제곱 있네. 그지? 이게 얼마래? 이게 216 더하기 16파이. 그지? 그럼 6a 제곱이 216이니까 a 제곱은 36이 되고 a가 6이겠죠? 설마 길이가 마이너스 6은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a에다 6을 집어넣으시면 12b 빼기 2b 제곱은 16이 되겠네. 그지? 맞나? 16 그럼 2로 나눠주고 그럼 b제곱 b는 2 또는 b는 4가 되겠죠. 근데 b가 4가 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조건 나와 있지만 굳이
왜 그런 줄 알아? 야, 이 길이가 A인데 2B가 더 크면 안 되잖아.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지름이 2B인데 구멍 뚫리려면 2B가 더 작아야지 A보다. 그래서 A는 6이고요. B는 2. 답은 60. 오케이.